증명 파트, 절대부등식 파트 진행해보자.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 대우를 이용한 증명하고, 뭐, 여러 가지 대소 비교, 뭐 절대값 씌워준 것들에 대해서 증명하는 게 나오는데요. 간략한 설명하면서. 먼저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고 나오는 것은 원명제를 증명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 어렵고 짜증나 사례도 많이 봐야 되고 케이스 분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랬을 때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참거짓을 보는 거지. 왜? 원명제와 대우명제는 참거짓을 뭐 한다 그랬어? 공유한다라고 얘기했지? 이것도 알고 전에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증명이에요. 알고 전에 나오는 건데 한번 해보자. 일단 문제 봐봐. 다음은 양의 정수 ABC에 대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제곱이면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를 증명한 거야. 얘들아,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가 벌써 짜증난다고 증명하기. 왜? 적어도 하나는 짝수라는 얘기는 셋 중에 하나만 짝수일 때, 셋 중에 둘이 짝수일 때, 셋 다 짝수일 때를 봐야 되는 거니까 사례가 많지, 그치? 그래서 대우명제를 가는 거야. 대우명제를 가서 여기서 쓰는 겁니다. 대우명제. 자, 일단 써볼게. 원명제를.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제곱이면 요거이면 A, B, C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짝수이다가 원명제예요. 근데 이거 다시 얘기하지만 얘네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짝수다라는 건 사례를 무지하게 봐야 돼. 단순히 세 개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짝, 홀, 짝, 홀짝, 홀짝, 짝짝, 홀짝, 홀짝, 홀짝짝, 짝짝짝 이렇게 무지하게 6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얘의 대우명제를 쓰는 거지. 그럼 얘를 각각 부정하면서 가정과 결론을 바꿔오시면 얘는 A, B, C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의 그 부정이 뭡니까? A, B, C 모두 무슨 수? 홀수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될 수 없다. 요걸 보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 빈칸 처음에 나오는 게 A, B, C를 모두 뭐라고 하면 얘기했어요? 홀수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홀수. 1번 답이 안 되죠, 그쵸? 홀수라고 해가지고 A를 EL-1, B를 EN-1, C를 EN-1로 했어요. LMN은 자연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논리전개 펼치는 거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했어요. A제곱을 하시면은 4L제곱 마이너스 4L 플러스 1이고 B제곱은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이니까 그걸 4배로 쭉 묶어주시고 또 1차항을 쭉 묶어주시고 여기 뭐가 와야 되겠어? 상수항의 합이 와야 되는 거니까 뭐가 와? 2다 이렇게 오겠지, 그치? 그럼 봐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뭔가 자연수 제곱합의 4배 자연수합의 4배 더하기 2니까 짝수 홀수 둘 중에 뭐일 수밖에 없겠어요? 짝수일 수밖에 없겠지? 짝수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짝수이고 3번까지 지금 다 틀렸어요. C제곱은 지금 2n-1의 전체 제곱이니까 얘가 맨 끝에 뭘로 끝나요? 상수항 플러스 1로 끝나죠. 그 앞에는 4n제곱 플러스 4n제곱 마이너스 4n이니까 짝수 덩어리에다가 플러스 1이 돼. 요거 이제 플러스 1이 되니까 얘는 홀수다 이런 결론이야. 그럼 봐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짝수고 C제곱은 홀수니까 같지 않다가 증명이 됐죠. 그죠? 그러므로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그럼 맞는 게 몇 번이야? 5번이 되겠지. 그치? 요게 이제 대우를 이용한 명제 증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이죠. 귀류법은 원명제를 증명하기가 역시나 까다로울 때 원명제를 완벽하게 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모순을 발견하는 게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이야. 그치? 굳이 비교하자면은 지우는 남자다를 증명하기가 힘드니까 지우는 여자다를 증명하려고 노력했는데 모순이 발견되면 되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치?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게 까다로우니까 루트 2는 유리수이다라고 해놓고 얘가 유리수가 아닌 증거들 모순점을 발견하는 게 증명의 기본 틀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하면 루트 2는 뭐다? 유리수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우리 수의 분류에서 무리수가 아닌 건 다 유리수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유리수는 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야?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야. 그래서 루트 2를 n분의 n으로 나타냈고 여기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 m과 n은 서로 소인 자연수야. 기하분수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셈 얘기는. 이해되니?
지우됐어? 좋아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논리 전개를 펼칩니다. 루트 2는 유리수라 그랬으니까 n분의 n이라는 어떤 기하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양변에 m을 곱한 다음에 제곱을 한 거야. 실판 보셔야 돼요. 그럼 이 m 제곱은 n 제곱이다가 일단 됩니다. 그게 여기다가 기억번에다 한 거고요. 잘 봐 여기서 얘들아 자연수라 그랬잖아. mn이 그치? 봐. 자연수 제곱의 2배면은 얘는 짝수올 수 중에 뭡니까? 대답 좀 해. 짝수죠? 그럼 n제곱도 뭐여야 돼? 짝수야? 근데 여기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하나가 있어. 원래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n제곱이 짝수면 어떤 제곱수가 짝수면은 제곱하기 전에 양의 제곱근인 n도 뭐다? 짝수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인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야. 알겠어? 루트 3을 무리수를 증명할 때도 뭐가 쓰이냐면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3의 배수잖아? 그러면은 그걸 제곱하기 전 숫자도 3의 배수다. 이렇게 인정을 좀 해야 돼. 그래야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봐봐 이제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라고 설명했으니까 여기다가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다가 일단 두 번째 흐름이야. 그러면은 n을 갖다가 2k로 둘 수 있어요. 왜 n이 짝수라 그랬으니까 n은 자연수의 2배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걸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어디다가? 처음 제시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쭉 논리 전개하면 2 곱하기 m 제곱은 n의 제곱인데 n을 어떤 짝수로 보기로 했으니까 n 제곱 하시면 4k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죠. 맞습니까? 양변을 2로 약분하면은 m 제곱은 2 곱하기 자연수 k의 제곱이야. 그러면은 우변이 또 뭐가 돼? 짝수가 되지. 그럼 좌변도 짝수야. m제곱이 짝수면 m도 뭐야? 짝수지. 방금 얘기한 거잖아. 그치? 야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짝수분의 짝수인데 이걸 기하분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짝수분의 짝수는 이미 기하분수가 된 게 아니고 더 약분이 될 수 있잖아. 2로 그치? 최소. 그런 거로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야. 뭐야 이거 다 채우라 그랬잖아. 가나 다만 채우면 되겠네요. 쭉 가보자. n제곱은 4k제곱이 2 곱하기 2k제곱이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흘러왔고요. 그럼 이제 4번 채우자. 즉 m제곱은 또 뭐다? 짝수이고 m도 짝수이다가 되는 거지. 빈칸 채우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리수 짝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 정신 차려. 자 이제 대소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얘들아 대소 비교하는 문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사값으로 가는 게 우리 무리수 파트에서 했던 거고 제곱차를 이용하거나 비율을 이용하거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 부등식의 원리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 한번 볼게. 자 A가 B보다 크고요. 둘 다 양수래. 또 C가 D보다 크고 양수래. 요 두 가지 사실 속에서 기억, 니은, 디귿을 보는 겁니다. 자 기억번부터 볼게요. 기억은 A 빼기 D가 D죠. A 빼기 D가 큰가 B 빼기 C보다 요걸 보래요. 이거 이항점에서 봅시다. C 넘어가 마이너스 C가 넘어가서 A 더하기 C를 볼 거고요. 너 넘어가서 B 플러스 D를 볼 거야. 이렇게 다 양수 덩어리입니다. 지금 요게 성립하니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봐봐. A랑 C랑 제일 크지. 큰 것끼리 더했고 조금 사이에 낀 것끼리 더했으니까 당연히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하겠죠? 기억번은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니은번으로 갈게요. 니은번으로 가면은 A분의 C, B분의 D를 비교하래. 분수꼴로 뭐 가 있는 게 짜증나니까 양변에 A, B를 곱할 겁니다. 집중해. A, B를 곱하면은 여기는 B, C가 되고요. 여기는 A, D가 돼요. 근데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죠. 여기다 뭘 곱한 거라고? A, B를 곱한 거라고 좌우변에다가. 알겠어? 양수 곱한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변하질 않아요. 자, 그럼 봐봐. BC와 BC 곱을 보시면은요. 너랑 너를 곱한 거야. AD는요. 너랑 너를 곱한 거야. 이렇게 되면은 뭐 크로스로 곱했으니까 누가 더 큰지 작은지 확신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치? 발레는 우리가 얼마든지 짜낼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짜면 될까요? A는 2. B는 1, C는 1억, D는 뭐 1. 이런 벌써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좀 극단적이긴 한데 어쨌든 발레가 존재한다. D급번으로 갈게요. D급번
2a-b랑 2b-c야. 이것도 이항을 통해서 일단 좀 보면 되거든요. 일단 적을게. 자, 너 넘어가. 그러면 2a 플러스 c를 보는 것이고, 너 넘어와. 2b 플러스 d를 보는 것이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될 거야. 자, 이것도 어떻게 보시면 되겠어요? a 더하기 c로 보시고, b 더하기 d로 보시자 이거야. 그러면은 a랑 c는 이미 제일 큰 거였고, b랑 d는 비교적 작은 것이니까 성립하는 게 맞죠. 답은 기억 디귿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제곱차 비교하는 겁니다. 방금은 부등식의 원리를 본 거였고요. 제곱차 봅시다. 자, A랑 B가 대소관계가 요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1이라고 했을 때 요것과 1의 대소를 비교하래. 자, 그럼 봐봐. 일단 쌤은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양수인 건 알겠어. 왜? A랑 B랑 둘 다 양수니까. 그거 제곱 좀 해볼 거야. 제곱하면은요, A 더하기 B 더하기 2 루트 AB가 됩니다. 요거 맞아요? 맞아? 근데 이게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1이라 그랬어. 즉 얘는 1 더하기 2 루트 AB야. 그러면 너는 요 안에 알맹이는 제곱하면 1보다 뭔가 더 큰 게 붙는 거지. 이거 양수 덩어리잖아. 맞아요? 그런 거로 너는 일단 1보다 어때야 돼? 너는 1보다 커야 돼? 성립하는 게 무엇이다? 루트 A 더하기 루트 B는 일단은 1보다 커야 돼. 왜? 제곱하면 1보다 크다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 뭔가가 더 붙잖아. 그 다음에 루트 A 빼기 루트 B도 해볼 겁니다. 루트 A 빼기 루트 B도 일단은 양수입니다. 왜 양수인데요? A가 B보다 크니까. 루트 씌워도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클 거 아니야. 그거 제곱해 볼 거예요. 그러면은 A 더하기 B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서 마이너스 2 루트 AB가 나와. 자,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하면 1 빼기 2 루트 AB야. 너는 1에서 뭔가 음수 덩어리가 빠지는구나. 그런 거로 너는 1보다, 너 알맹이는 제곱하면 1보다 작아진 녀석이니까 기본적으로 1보다 작은 양수일 것이다. 그래서 대소관계가 이렇게 잡혀주시면 되는 거겠지. 제곱만을 이용해서 대소관계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괜찮니? 대답 좀 해줄래? 영범위가 없으니까 좀 조용하네. 자, 얘들아, 절대부등식이 뭡니까? 절대부등식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야. 우리 공통수학 1에 2차 부등식 느낌하고도 비슷한 문제야. 얘는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무조건 성립한다. 우리 뭘 이용했죠? 판별식의 부호를 통해서 해석을 했어. 자, 기억번부터 봅시다. 절대부등식인 걸 찾으래.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봐도 되거든요. 자, 저 2차 함수를 그릴 거야. 꼭지점 좌표 빨리 불러줘. 몇 콤마 몇이야? 야, 1, 1 맞아요? 1,1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대충. 그치? 근데 0보다 큰 부분을 찾아달라 그랬는데 이미 0보다 다 크죠? x값 뭘 집어넣어도 0보다 크니까 절대부등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자, 니은번 볼게요, 여러분들. 니은번은요, 여러분들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인데 얘는 그냥 발레를 찾으면 되거든요. 야, 0보다 무조건 커야 되는데 x에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이면 마이너스 125잖아. 더하기 1 하면 이미 0보다 작지? 모든 x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 없으니까 얘는 절대부등식은 아니다. 디귿번으로 갈게요. 디귿번은 치환해서 해도 되지만 그냥 전개할게요. 앞에 것부터 쭉 전개할 거예요. x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2x인데 너랑 먹어가지고 마이너스 x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항 1이 나오는데 너랑 해서 없어지고 결국 1이 남습니다. 네가 0보다 항상 큰지를 난 보면 돼. 네가 아래로 볼록인 건 알겠어. 근데 x축과의 관계가 궁금하니까 뭘 씁니까? 판별식을 써보는 거야. 오케이? 판별식 쓰면은요, 제곱 1 마이너스 4 이시면 마이너스 4니까 0보다 작네. 그럼 x축하고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죠, 그쵸? 그런 거로 무조건 0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요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도 요렇게 해석하는 것도 좀 필요해. 잘 봐. 얘들아 봐봐. x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얘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한 상수가 얼마 필요해? 반제곱이 필요하단 말이야. 플러스 4분의 1이 필요해요. 근데 1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4분의 3을 써주면 일단 완성이 되지, 그치?
그럼 이거 인수분해해봐.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에다 플러스 4분의 3이 0보다 큰지를 보면 돼. 야, x에 뭘 집어쳐넣어도 어차피 실수의 제곱이야. 0 이상이란 말이야. 근데 양수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일이 있겠어, 없겠어? 없죠.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절대부등식이 되는 거죠. 되니? 대답. 23번 모든 실수.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kx제곱, k가 변수지요. 지금 2 곱하기 k 마이너스 4 곱하기 x. 2차 부등식 형태를 따르고 있단 말이야. 2.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 그럼 이 문제는 잘 보면 특이점이 뭐냐면은 이걸 2차 함수로 해석할 건데 얘 때문에 네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몰라, 그치? 근데 기본적으로 봐봐. 그럼 나눠봐야 되거든. 야, K가 음수라고 해봐. K가 음수라고 쳐봐. 일단은 K가 음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쳐먹었어? 기본적으로 일단 위로 볼록이지, 그치? 맞아?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라 그랬잖아.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X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는데 이건 안 되지, 그치? X값이 더 대입하다 보면은 삐져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K가 0보다 작을 때는 성립해야 안 해? 안 한다. K가 0보다 작으면 안 된다. 걸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뭘 집어넣는다? K에다가 0 집어쳐넣는 거예요. K에다가 0을 집어넣어보자. K에다 0을 집어넣으면 식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얘는 사라지고 0 집어넣으면 플러스 8이 되면서 8x 플러스 2가 돼요. 8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아니죠. K 마이너스 1만 들어가도 빠그러지는데, 그치? 이해돼? K가 0이어도 안 된다. 그럼 우리는 K가 양수일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K는 일단 양수인 상황 속에서 논리 전개를 펼쳐봐야 되겠구나. K가 양수라면 일단 아래로 볼록으로 확정인데 네가 X축하고 요렇게 된 상태이거나 요렇게 된 상태여야지만 지금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는 방법은 너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결론으로 가는 거지. 이해되니? 가자. 그럼 짝수 판별식을 쓸게요. 요거 절반의 제곱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상관없으니까 바로 그냥 k-4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뿅뿅이고 마이너스 2k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전개 k제곱 마이너스 8k인데 너 때문에 마이너스 10k 플러스 상수항 16이에요.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인수분해가 되죠. 2, 8에 16이야. 마이너스 팅팅 붙이면 되는 거니까 K는 2 이상 8 이하가 0보다 큰 범위 안에 포함되기도 하는 거니까 답은 얘가 되는 거죠. 답은 몇 번? 4번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할만하지 얘들아? 넘어가서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대소관계 비교 한번 해봅시다.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건 웬만하면 제곱의 차를 이용한 대소 비교가 가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제곱의 차를 이용하려면은 중요한 게 있어. 뭔가 절대값 씌워진 막 덩어리가 있고 뭔가 절대값 씌워진 뭐 덩어리가 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대소 비교를 하겠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그 즉시 너를 제곱하고 너를 제곱하는 그런 단순한 짓거리를 하기 십상인데 원래는 그러면 안 돼. 왜? 만약에 자, 이런 꼴을 조심하라는 얘기 잘 봐. 절대값 뭐 x 더하기 a 더하기 b 뭐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 이런 걸 증명을 하래. 그러면 중요한 건 무조건 얘를 제곱하고 얘도 제곱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양 변에 각 변에 부호가 똑같음을 인지해야 돼. 봐봐. 여기 a랑 b가 통째로 합쳐서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얘는 음수일 리는 없잖아. 최소. 근데 얘는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음수가 될 수 있죠. b의 절대값이 더 크면 음수가 되잖아. 이런 건 함부로 제곱하면 안 되는 거야. 갈래를 나눠서 해야 돼. 그것만 조심을 하면 돼. 알겠지? 자, 보세요. 자, 그럼 봐봐. 증명하는 게 절대값 a-b가 작거나 같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보다를 증명하러 가는 거야, 지금부터. 수식적으로 증명하는 거야. 지금 졸리면 일어나라. 자, 그럼 일단 부호부터 보자고. 임의의 실수인데 여기서 아무리 연산을 해봤자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음수가 될 리는 없어, 그치? 여기서도 얘 더하기 얘가 0이 됐으면 됐겠지. 음수가 될 리는 없잖아, 그치? 맞아?
그런 거로 양변을 제곱해서 비교하시면 되는 거야. 자, 봅시다. 이거 제곱하면은요, 이것도 이제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네. 얘들아, 절대값 알맹이에 대해서 얘를 제곱한 거랑 요 안에서 얘를 제곱한 거랑 그냥 얘를 제곱한 거랑은 항상 같다. 이거는 그냥 당연히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얘를 제곱해 볼게요. 얘를 제곱한다는 얘기는 그냥 a-b의 전체 제곱이야. 아, a-b를 전체 제곱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제곱하겠다는 얘기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를 제곱하겠다는 얘기야. 일단은 이 가운데 상황은 몰라. 성립한지 알아보기만 할 거야.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b에다가 플러스 b제곱이 궁금합니다. 같거나 같은지 이거 전개해봐. 절대값 a제곱은 그냥 a제곱이랑 똑같다 그랬고 이 짠짠 때리면은 2배의 절대값 a, 절대값 b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겠지. 다 없어지고 중간 과정을 생략해놨네. 일단 볼게요. 그러면 얘는 요거랑 요거만 하는데 2로 나눌 거야. 마이너스 a, b는 작거나 같은가 절대값 a, 절대값 b 이렇게 이거를 이제 판별을 해보는 거지. 야, 이게 당연히 성립하지 않겠어요? 우변은 기껏해야 최소값이 0이야. 그치? 근데 좌변은요 음수가 될 수도 있지. 왜? 둘 중에 하나가 둘 다 무슨 수면은 양수면 말이야. 혹은 음수이면 말이야. 그치?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항상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뭘 채워야 되는 거냐 지금? 여기 빼기 여기를 했네 이 문제에서는. 이거 따라갈 걸. 지금 여기서 여기를 뺀 거잖아요 지금. 그치?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맞니?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항되면 되겠네. 여기는 0이고요. 이 플러스 a, b 이렇게 돼. 그래서 맞는 게 일단은 가가 맞는 게 지금 4, 5번 제껴야 되겠지, 그치? 1, 2, 3번 중에 하나야. 이해돼요? 무슨 소리지? 쫓아오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문제에서 특이하게 물어보는 게 등호 성립 조건을 물어봅니다.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것은 이 부등호 성립 조건 말고요. 이 등호 성립 조건, 이게 그 같아지는 게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같아지는 게 언제냐? 자, 같아지려면 봐봐. 갈래를 나눌게 0이나 뭐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당연히 등호가 되죠. 그쵸? 그럼 이제 부호를 생각해 보자고. A랑 B가 모두 양수라고 쳐봐. 양수니까 0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양수일 땐, 둘 다 양수일 땐 안 돼?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음수라고 쳐봐. 이건 무조건 양수고, 둘 중에 하나가 음수니까 그대로 0 되겠지. 이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 상황이 뭐냐면은 0이 되기 위해서는 양이나 음만 피하면 돼. 이해돼? 그런 거로 A랑 B가 부호가 다르거나 아니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등호 성립 조건으로 확정이 되는 거지. 해석 잘해야 된다. 둘이 부호가 같으면 0이 안 되니까 그것만 배제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다음 몇 번이야? 1번이 되는 겁니다. 연우 정신 안 차릴래? 얼마 남았다. 이제 드디어 막바지 산술기하 평균이 나왔습니다. 산술기하 평균부터 얘기하고 가자. 일단 산술기하 평균이 뭐였어? 양수 두 개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양수 두 개가 이렇게 했을 때 두 녀석의 합은 항상 크거나 같아. 두 녀석의 기하 평균보다. 이게 항상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등호 성립 조건. A 더하기 B가 이 루트 AB가 되려면, 즉 최대 최소를 논하려면, 이 상황이 되려면은 이거는 무슨 얘기랑 똑같다 그랬어? 산술기하 평균의 객체였던 두 녀석 A랑 B가 어때야 된다? A랑 B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알겠지?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둘 다 양수래. 오케이. A 양수, B 양수. 근데 2A랑 3B가 나왔다고 쫄지 마. 어차피 2A도 양수고 3B도 양수야. 둘의 합이 주어졌으니까 우린 바로 A, B 꼴이 나오도록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을 쓸 거야. 자, 2A도 양수고 3B도 양수니까 둘은 크거나 같다. 2배. 그 안에다가 둘의 곱을 그대로 바로 쓰는 거야. 몇입니까? 6
6ab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얘가 값이 뭐라 그랬어? 11에. 넌 10이구나. 그럼 양변 약분해가지고 6ab 루트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는 ab의 최대값을 찾을 거야. 그럼 등호가 성립하는 거 구하고 싶은 거거든. 나는 네가 요거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등호가 성립할 때가 너의 최대값일 것 같아.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봐봐. 양변을 제곱하시면요 36이 되고요. 없어지면서 6ab이 되는데 6으로 약분하면은 ab는 뭐가 되겠어요? 6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지? 돼? 그래. 최대값은 찾았어. 근데 그때의 ab를 구하래. 등호가 성립할 때는 쌤이 뭐라고 했어? 산술기압 평균 객체 두 개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산술기압 평균 객체가 A랑 B였어요? 아니에요. 2A랑 3B를 이용해서 우리는 산술기압 평균을 썼어. 그러면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야. 즉 너랑 너가 완전히 같은 값을 가져야 돼. 근데 그거 두 개 합쳐서 12래. 그럼 각각 하나당 무슨 값을 가지겠어? 6이겠지. 그럼 A는 뭐라는 얘기야? A는 3이라는 얘기고 B는 뭐라는 얘기야?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구했네요. 최대값 6, A는 3, B는 2 이렇게 찾아주셔야 되는 거라고. 자, 식변형에서 산술기압 평균 찾는 걸로 갑시다. 이거 조금 어렵더라고. 식변형 잘해야 돼요. 산술기압 평균이 보통 식변형이 되면 막 역수를 취하는 것도 있고 뭘 더했다가 뺐다가 하는 것도 있고 되게 다채로워. 완전 제곱식도 나오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일단 볼게. A 플러스 B가 루트 A, B의 B분의 8, 아니 뭐야, 이게 아무튼 이거의 값이 최소일 때 A랑 B를 찾아달래. 잘 봐. 이거 식변형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 돼. 어려워요. 쌤이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A, B 양수니까 쌤이 이렇게 할 거야. 이거 A 더하기 B를 잘 봐야 돼. 너 이씨! 일어나! 이렇게 하고, 이걸 제곱하면 A 더하기 B는 나와. 근데 뭔가 마이너스 2루트 AB가 붙으니까 여기 다시 플러스 2루트 AB를 붙여줄 거야. 그 다음에 루트 AB분의 8 요걸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차적인 해석. 얘는 산술기압 평균을 바로 쓸 수 있는 건 이 부분만 산술기압 평균을 쓸 거야.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 선생님? 실수 연산의 제곱인데 전체가 최소값을 가지려면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대답해봐. 0이 될 수밖에 없겠잖아. 즉 루트 A는 루트 B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A는 일단 B랑 같음을 내포하고 가야 돼. 알겠어? 그럼 얘는 0이야. 없는 거야 지금. 너는 없는 거고. 오케이, 너 일로 와. 너 산술기압 평균을 좀 조져보자. 산술기압 평균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데? 일단 양수라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둘의 곱이 지금 일정한 이분값이 나오잖아. 합의 지금 최소를 찾는 과정에서 둘의 곱이 보이니까 산술기압 평균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이게 되니 뭔 소린지? 지금 되냐?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뭐야? 16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값을 정리하면 4니까 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너는 0이 됐고 얘의 최소값이 뭐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해돼? 근데 문제에서 요거만 구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고 최소값은 구했어. 근데 그때 얘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래. 그럼 봐봐.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 산술기압 평균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산술기압 평균 객체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게 8이니까 한 덩어리가 뭐가 돼야 돼? 지금 8이라며 등호가 성립한다며. 이거 하나 덩어리당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지. 그러면 이 루트 AB가 4니까 루트 AB가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지. 그래야 4일 거 아니야. 너 되니? 그러면 A, B가 뭐란 얘기야? 4야. 근데 A랑 B랑 뭐라 그랬어? 같다 그랬지? 그럼 A도 뭐고 B도 뭐야? 둘 다 2잖아 이렇게.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면 값은 뭐가 돼야 돼? 8이다.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좀 어려운 문제다. 알겠어? 너 되냐? 코시슈바르츠로 갑니다. 코시슈바르츠는 무슨 조건이 붙었을 때야? 실수 조건이 붙었을 때야. 실수 조건이 붙었고요. 변수에 뭔가 제곱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 직선과 원 느낌이 나올 때도 코시슈바르츠 쓰는 거야. 이거 뭐냐 얘들아? 이거 니들
원의 방정식이야, 그치? 그리고 얘는 직선이야. 직선. 는 K라고 부르면. 근데 원과 직선보다는 코시슈바르츠를 써보자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어떻게 성립하는 거였어? 자, A, B, X, Y가 몽땅 다 실수일 때 성립하는 어떤 절대 부등식이고요. 자, 한번 상기하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항상 크거나 같다. 대가리끼리 꼬리끼리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냐? 그리고 이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이때 등호가 성립할 때의 조건이 필요하죠. 머리분의 머리, 꼬리분의 꼬리가 등호가 성립할 때입니다.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이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야. 알겠어? 산술기의 평균은 객체 두 개가 같을 때고 코시슈바르츠는 머리분의 머리, 꼬리분의 꼬리가 같을 때가 됩니다. 이 문제 한번 쳐다볼게요. 이거 그대로 적어놓고. 연우야, 카메라에 나오니 이 부분? 자, 문제 봐봐. 실수 xy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0에 만족한대. 근데 갑자기 2x 플러스 3y를 갖다 논하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언급 안 된 게 뭐야? a, b가 언급이 안 됐지. 그럼 a, b를 뭘로 인식하시는 게 맞아요? 2랑 3으로 인식하시는 게 맞아? 그럼 코시슈바르츠 작성합시다. 코시슈바르츠가 일단 a, b가 2랑 3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2제곱에다가 더하기 3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게 항상 크거나 같다. 2x 플러스 3y의 제곱보다. 이게 성립한다라니까요. 우리 값을 다 알잖아. 이제 2제곱 더하기 3제곱은 13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라 그랬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52래. 52는 또 13 곱하기 2의 제곱이거든요. 난 얘가 지금 최대 최후가 궁금한 거니까 얘 잠깐만 k라고 부를게. k제곱은 일단 요게 성립한다 이거야. 그럼 넘겨와봐. 그럼 내가 풀어야 되는 부등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k제곱은 이거 지금 넘어오면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13제곱 맞아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k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라고. 이해돼? 이거 그럼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내니까 k를 바로 뽑아낼 수 있죠. k는 뭐 사이에 낍니까? 마이너스 붙인 이거 양의 제곱근 2 곱하기 13 마이너스 26보다 크거나 같고 2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지우되냐? 그러면은 봐봐. 그 최대값은 찾았네. 26이 최대값이야. 오케이. 알파는 26이야. 알파는 26이고요. 근데 그때의 xy 값을 구하래. 잘 쳐다보셔야 돼. 지금부터. 등호가 성립할 때란 말이야. 등호가 성립할 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그때 xy 값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머리분의 머리, 꼬리분의 꼬리가 같을 때야. 잘 봐. 여기서도 또 얘기를 해야 돼. 머리가 2였고요. x였어요. 그 다음에 꼬리가 3이었고요. y였어요. 일단 이게 같아야 된다니까? 이해돼? 근데 이것만으로 xy를 구할 수가 없지, 그치? 그럼 잘 봐. 2x 플러스 3y가 k였고 k가 26일 때니까 요거랑 뭘 하란 얘기야? 연립방정식을 하란 얘기야. 2x 플러스 3y가 26입니다. 요거 두 개 연립방정식 해가지고 x랑 y 구하라는 얘기야. 지우 괜찮니? 자, 이거 좀 정리할게. 양변에 6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3x 더는 2y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기서 쓸게. x는 3분의 2y니까 그걸 집어넣을 거야. 3분의 2y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3분의 4y 더하기 3y는 26이니까 양변에 3을 곱해. 잘 쫓아와. 3을 곱하면 4y고요. 9y예요. 그러면 13y예요. 3을 곱하면요. 3이 6에다 3, 6, 18, 78이에요. 아! y는 몇이야? 6. y가 6이면은, 얘가 6이면은, 약분해서 x는 몇이야? 4. 그래서 베타는 x 값이니까 4. 감마는 y 값이니까 6. 다 더하래. 36이 답이 되는 거야. 지오케이? 마지막 28번으로 갑시다. 활용입니다. 산술기하일지 코시유바르스일지 몰라. 근데 한 가지 잡아내자면은 보통 코시유바르스는 제곱합에 대한 얘기를 할 때니까
산술기하는 그냥 1차식에 대해서 양수 조건에 대해서 합의 최소거나 곱의 최대를 구할 때야. 잘 봐. 어떤 농부가 길이가 700m인 철망을 가지고 다음 그림과 같이 4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직사각형 모양의 돼지우리 만들 거래. 그랬을 때 가장 바깥쪽 직사각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고 싶대. 이게 넓이가 전체 최대하고 싶은 거야. 근데 가장 바깥쪽 직사각형 이거에 가로 세로 길이 중 짧은 걸 찾으래.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잠깐만 x라고 합시다. 이거 이제 y라고 합시다. 자, 우리의 당면 과제를 적어보자면 우리는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찾으라는 거 맞아요? xy의 최대값 찾는 거 맞지? 그럼 xy 관계식이 하나 필요해. 전체 철망 길이가 700m인데 지금 보니까 요거 만드는데 x 2개 썼고요. y 2개 썼어. 근데 중간에 x를 몇 개 더 썼어? 3개 더 썼지, 그치? 즉 다시 말해서 x 5개랑 y 2개를 통해서 돼지우리를 만들었고 그게 700이라는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우리가 돼지우리 넓이를 최대가 되는 거를 구한다. 최대값을 구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바로 뭘 써야 돼? 산술기하 평균 써야 돼. 5x 더하기 2y는 크거나 같다. 양수니까 어차피 2 루트 10xy 해가지고 등호 성립 조건. 얘가 지금 몇인데? 얘가 700이잖아. 그치? 봐! 700이니까 또 정리해가지고 xy의 최대값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죠? 얘들아.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짧은 거 길이만 구하래. x, y 둘 중에. 그럼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건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라 그랬지? 봐! 등호가 성립할 때는 산술기하 평균 최초각체 2개가 어떨 때라 그랬어? 같을 때라 그랬어? 근데 니네 둘의 합이 700이니까 하나당 몇씩 쳐먹어야 돼? 350. 너도 350, 너도 350이야. 그러면 x는 몇 쳐야 돼? 얘는 175가 되는 거야. 근데 짧은 거 구하라 그랬으니까 70을 구하는 거지. 답은 그냥 2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넓이 구하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괜찮니? 일단은 그래서 여기까지.